원래 가입했을 땐 실비보험료가 4, 5만 원밖에 안 냈었는데 보험료가 올라서 9만 원, 10만 원 되더니 이번에 갱신 문자 받아보니까 이제는 저보고 20만 원을 넘게 내래요. 안녕하세요. 보험의 답안지를 알려주는 보험 1타 강사 보험 빨간펜 지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보험 빨간펜 구독자 여러분, 실손의료비 보험, 즉 실비보험이죠. 이 실비보험은 누구나 다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인 실비보험 전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답답한 부분 모두 속 시원하게 해소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질병과 상해로 치료 목적이면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들 빼고는 대부분 보장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실비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급여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비급여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대한민국 국민의 3,997만 명, 거의 4천만 명이 가입한 거니까 즉 누구나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 이 실비는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 실비보험이 보통 치료비의 70%에서 100%까지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보험을 딱 하나만 가입을 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1순위가 저는 실손의료비, 실비보험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비보험, 즉 실손보험이 요즘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슈가 좀 많죠. 정말 수많은 분들이 보험 빨간펜 채널에 보험 가입 문의나 상담 신청을 주시는데요. 공통적으로 많이들 질문 주시는 내용이 지원쌤, 원래 가입했을 땐 실비보험료가 4, 5만 원밖에 안 냈었는데요. 보험료가 올라서 9만 원, 10만 원 되더니 이번에 갱신 문자를 받아보니까 이제는 저보고 20만 원을 넘게 내래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걸 유지해야 하는 게 맞나요? 이런 질문들을 너무나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부모님의 실비가 너무 비싸서 걱정인 자녀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네,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근데 이게 한 분 한 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병원 이력이라던가 보험료 납입 여력, 나이나 직업 등 모두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조금씩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안내를 도와드리면 좋겠지만 제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올라가는 실비보험에 대해 고민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실비보험을 앞으로 전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전환을 안 하는 게 좋을지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답답한 마음 속 시원하게 해소시켜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집중! 먼저 1세대 실비는 2009년 9월까지 가입한 보험을 1세대 실비라고 얘기합니다. 실비보험 전체 가입자 중 19.1%를 차지하고 있고 이 1세대 실비는 많은 보험 전문가들이 봤을 때 황금 실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입원을 한 후 암으로 수술을 받고 암 치료를 받아서 비용을 총 3천만 원을 지불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없이 3천만 원 전액을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없이 실비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통원의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이 보통 5천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때인 만큼 회사에 따라 보장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게 1세대 실비의 특징인데요. 이때 상해 실비로 일반 상해 의료비를 가입하신 분들은 산재나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도 50% 중복 보장을 하고요. 통원 치료도 최대 한도까지 보장을 합니다. 자기 부담금도 없고 치과나 한방 치료까지 보장이 가능할 정도로 장점이 많았습니다. 와, 진짜 좋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해지하면 안 된다, 꼭 유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보험이 바로 1세대 실비보험이죠. 네, 1세대 실비보험의 갱신 주기는 보통 3년에서 5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3년도 4월 이후 나오는 실비와는 다르게 재가입 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실비보험을 2세대 실손의료비 표준화 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1세대 실비 이후 처음으로 표준화 실손으로 바뀌다 보니 몇 차례 부분 변경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3년 4월 이전까지는 3년이었던 갱신 주기가 13년 4월 이후 1년으로 짧아졌고요. 15년에 재가입 주기가 생겼습니다. 자, 이 재가입 주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모두 가입한 지 15년이 되는 시점이면 해지하지 않는 이상 그때 판매되고 있는 실손으로 무조건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13년도 10월에 2세대 실비를 가입했다고 한다면 15년이 지난 2028년 10월이 되면 내가 기존에 가입해놨던 2세대 실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도 새로 나온 차세대 실비로 어쩔 수 없이 전환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17년도 4월에서 21년도 6월까지 3세대 실손보험이 나왔는데요. 급여 10%, 비급여가 20%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후반기에 2세대 실비와 3세대 실비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만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급여 청구 중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 MRI 3종을 비급여 3종으로 별도 분류했다는 점인데요. 보시면 3세대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은 20%이며 3종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30% 자기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은 급여 부분은 20%, 비급여는 30%로 본인 부담률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통원 치료에 횟수 제한이 생겼죠. 그리고 재가입 주기 또한 3세대까지는 15년이었는데 4세대부터는 5년으로 짧아졌습니다. 만약 5년마다 새로운 실비가 나온다면 5년마다 새로 출시되는 실비보험으로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실비보험을 전환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 일부 가입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체 실비보험 가입자 중 13년도 1월 이후 출시된 2세대 실비 중 15년마다 재가입을 해야 하는 0.3%에 해당하는 사람과 6.1%에 해당하는 분들, 그리고 0.4%와 22.7%에 해당되는 3세대 실비 가입자, 마지막으로 10.5%에 해당되는 4세대 실비 가입자까지 포함을 해서 사실 대한민국 실비보험 가입자 중 40%에 속하는 사람들은 전환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크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3년도 이후 2세대 실비부터 3세대 실비는 15년 뒤 새로 그때 상황에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차세대 실비로 어차피 바뀌게 되고요. 4세대 실비 가입자는 5년 뒤에 자동으로 5세대 실비 보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당장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바꿀 것이냐, 아니면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편은 아니라서 재가입 주기가 될 때까지 충분히 유지를 했다가 재가입 주기가 돼서 바꿀 때가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바꿀 것이냐, 이 차이일 뿐이지 어차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바꿔야 하니까요. 네, 여기서 오히려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전체 실비의 19.1%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세대 실비 가입자, 그리고 2세대 실비 중에서 13년도 이전에 가입한 38.9%를 차지하고 있는 2세대 실비 가입자, 그러니까 전체 실비 가입자의 58%의 사람들만 전환을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방금 말씀드린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유지하고 싶을 때까지 유지를 하면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1세대 실비는 5년마다 갱신이 되고 2세대 실비는 3년마다 갱신이 되죠. 자, 기존 1,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들의 평균 나이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고 보험금 청구를 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거고, 내가 청구를 안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안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보험금 청구를 할 거기 때문에 손해율로 인해서 보험료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언젠가는 전환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현재 60세부터 69세까지 실비보험을 가입해서 유지하고 있는 비중이 60%가 넘어가지만 70세부터는 급격히 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요. 80세부터는 대한민국의 실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1%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퇴직을 했으니까 소득은 없고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유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수밖에 없죠. 현재 40세 남성 기준으로 실비보험의 연간
단 10% 보험료 인상을 추정했을 때 상승폭을 보시면 1세대 실손은 70세 때 66만 원이 넘어갈 수 있고 2세대 표준화 실손은 44만 원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유지하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보험 빨간펜이나 많은 보험 전문가들이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 실비보험은 우리가 70세 전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70세가 넘어가서도 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으려면 젊을 때 준비한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비갱신형 보장성 보험, 암보험이나 수술비 보험, 종합보험 등등 우리 가족을 지켜줄 소중한 의료비 마련 재원 중 하나인 보험들을 미리미리 보완을 하셔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더욱 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보험 빨간펜 지원쌤이 아니죠. 도대체 각 세대별 실비에서 어떤 걸 보장하고 어떤 걸 보장 안 하는지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실비의 경우 한방치료 시 입원일 때는 보상이 가능하나 통원치료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2세대 실비부터는 입원이든 통원이든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하는데 단 비급여는 보상이 안 됩니다. 급여 치료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치과 치료도 1세대 실비는 질병을 보장하지 않지만 2세대 실비부터는 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을 합니다. 치질은 1세대 실비에서는 보상을 안 하지만 2세대 실비부터는 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성병이나 HIV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단 여기서 혈액에 의한 감염은 보상을 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해외 치료인데 해외 치료는 1세대 실비에서만 40% 보상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나 장기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다음은 디스크, 신경계 질환, 선천성 질환입니다. 이건 1세대 실비에서는 대부분 보상을 하지 않고 2세대 실비부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선천성 뇌질환은 지금 출시되는 4세대 실비부터만 태아 때 가입을 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실금은 가입 연도와 상관없이 실비에서 보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만의 경우 보통 급여 치료일 경우 보상이 가능하고요. 피부질환은 2세대, 3세대 실비는 보상을 하지 않고 1세대 실비와 4세대 실비에서는 급여 치료에 한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의 경우 16년도 이전에 가입한 실비들은 보상을 하지 않고요. 16년도 1월부터 가입한 실비들 중 태아 때 가입한 실비에 한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습관적 유산, 불임, 인공수정에 관련 합병증입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실비는 보장을 하지 않았지만 4세대 실비부터는 급여 치료에 한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분들이 4세대 실비로 많이들 전환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죠. 그리고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16년도 1월 이전에는 40%를 보상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급여 시력 교정술은 백내장 수술을 말하는데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6년도 이전에 가입한 옛날 실비는 백내장 수술도 보장하기 때문에 절대 갈아타면 안 된다. 그런데 23년 4월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에 따르면 수많은 백내장 수술 건수 중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케이스가 67.6%, 입원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케이스가 23.8%에 해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경증의 백내장은 치료 목적 수술로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거고요. 백내장으로 수술을 하는데 입원을 왜 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입원에 대한 게 말이 많았냐면 실비보험의 입원 한도는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한도지만 통원 한도는 20만 원에서 3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비응급 환자 응급의료관리료입니다. 16년도 이전 실비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16년도 1월부터 21년도 6월 안에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은 비응급 환자로 상급 종합병원에 가신다면 실비 처리가 불가능하고요. 21년도 7월 이후부터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은 비응급 환자로 응급실을 가실 경우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뿐만 아니라 권역 응급 의료센터도 실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 환자 중심의 진료,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특정 지역 내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 응급의료 환자의 수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권역 내의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권역별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또는 병상 300개 이상의 병원을 말합니다. 응급 환자인지 비응급 환자인지는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자, 응급 환자냐 비응급 환자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비응급 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영수증에 전액 본인 부담금의 금액이 적혀 있다면 비응급 환자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입니다. 우선 치매는 표준화 이전이기 때문에 약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1세대 실비에서는 보상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009년 10월 이후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은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신질환들에 대해서는 16년도 이전 실비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요. 16년도 1월 이후 가입하신 분들은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입원 중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1세대 실비에서는 보상을 하고 2세대 실비부터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 자기 공명 영상 진단 모든 실비를 다 보장을 하지만요. 4세대 실비부터는 10회 이후 병변 호전 시에 한해서만 추가적으로 40회까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내용이죠. 각 세대별 실비보험의 면책 기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세대 실손보험의 면책 기간입니다. 상해로 입원했을 때는 동일한 상해로 365일까지 보장합니다. 동일한 상해로는 365일이 지나면 전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질병으로 입원을 했을 때는 365일까지 보상을 하고 마지막 치료부터 180일이 지나야지만 다시 보상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 큰 사고로 1년 이상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동일한 사고로는 365일까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 발생하는 치료에 대해서는 면책으로 모두 자기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1년이 지난 이후에 만약 치료비가 1억 원이 발생을 한다면 1억 원의 병원비를 모두 자기 부담해야 합니다. 질병 입원도 유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장기간 입원을 한다면 상해 입원과 똑같이 365일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입원을 한다면 365일 이후에는 병원비가 얼마나 들던지 모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면 입퇴원을 여러 번 반복한다고 가정했을 때 1년 이내라면 얼마든지 반복적인 입원을 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치료를 받는 동안 보장 기한인 365일째가 도래한다면 이때는 꼭 180일 지난 이후에 입원을 해야 새로운 질병으로 인정을 받아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처음 입원한 후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300일째 되는 해에 완전히 퇴원을 했어요. 곧 기한이 365일이 도래하잖아요. 내 주치의가 경과를 지켜보다가 6개월 정도 후에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170여일 정도 지나가지고 치료를 위해 수술을 했고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3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보상이 안 됩니다. 동일 질병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이 지났어요. 근데 마지막 치료로부터 아직 180일이 안 지난 거죠. 이런 경우라면 약관상 동일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실비보험이 있는데도 면책이 되어서 3천만 원의 실비보상은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1세대 실손보험의 통원에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통원을 했을 때 365일을 한도로 통원 일수가 30일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30회 이상 통원을 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세대 실손이 급여, 비급여 모두 100% 보상한다는 점에서 정말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면책 기간을 잘 모르고 무심코 치료를 받다간 100% 보상이 아닌 100% 자기 부담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세대 실비부터는 내용이 여러 번 바뀌긴 했는데요. 1세대 실손보험의 이런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을 했고요. 장기 입원 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해와 질병 동일하게 처음 입원했을 때부터 365일 넘게 장기 입원을 할 때에는
90일간의 보상 제외 기간만 지나면 다시 365일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려보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오랫동안 장기 입원을 합니다. 그럼 1년마다 90일의 면책기간, 그러니까 90일간의 보장 제외 기간을 가지고 다시 1년이라는 보장 기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통원도 바뀌었습니다. 기존 1세대 실비에서는 30일까지로 통원 한도가 너무 적었죠. 2세대부터는 1년간 180회 한도로 통원 한도가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만 1세대와 마찬가지로 2세대 실비보험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14년도 4월부터 15년도 12월 사이 가입자분들은 여기서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2세대 실비보험은 약관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입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손보험의 입원 한도 금액이 5천만 원이잖아요. 내가 올해 1년 동안 입원하고 퇴원하고를 반복해서 보상을 받은 금액이 총 6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보상을 못 받았는데 근데 이미 기한은 365일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동일 질병으로는 면책기간이 90일이 아니라 180일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한 가지 질병으로 6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내년에 30일째 되는 날 같은 질병으로 3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수술을 한다면 이것 또한 면책기간이기 때문에 한 푼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실비보험으로 아직 보상을 크게 받은 것도 없는데 365일의 기한이 넘어가게 된다면 이후에는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계속해서 있었죠. 이제 16년도 1월부터 21년도 6월까지 판매된 일부 2세대 실비와 3세대 실비입니다.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문제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때 가입한 실비보험들은 입원 치료를 받았을 때 이번에는 기한은 관계가 없이 그냥 가입금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보상을 받을 때까지 계속 보상을 하고요. 만약 5천만 원 한도를 다 채웠다면 그때부터 90일간 보장 제외 기간이 적용됩니다. 면책 기간 180일은 아예 없어지고 5천만 원을 다 보상을 받았다면 90일 지나고 나서 5천만 원 보상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의 제약만큼은 16년도 1월 실비보험 가입자부터는 없어진 거죠. 다만 여기서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만약 최초 입원일로부터 한 달 안에 5천만 원의 보장을 다 받았다면 보험사는 최대한의 보장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90일의 면책, 그러니까 최초 입원일로부터 120일 만에 다시 5천만 원을 보상한다면 보험회사의 손해가 너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적어도 5천만 원의 한도를 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90일 면책을 적용하고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최소 365일은 넘어야 되는 것으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즉 앞서 30일 만에 5천만 원을 보상을 받았다고 했을 때 90일 면책을 적용하고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245일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 365일, 즉 1년이 지나야 새로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추가로 3세대 실손보험부터는 비급여 3종 특약이 따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특약이 분리가 된 거죠. 이 세 특약은 별도의 한도와 면책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도수치료는 1년 동안 350만 원을 다 보상받거나 350만 원을 다 못 받았더라도 50회를 다 채우면 1년이 다 지날 때까지 면책이 되고요. 주사제는 1년 동안 250만 원을 다 보상받거나 250만 원을 다 못 받았더라도 역시 50회를 채우면 1년이 다 지날 때까지 면책이 됩니다. 금액을 다 채우거나 횟수를 다 채우면 면책이 적용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MRI 횟수 제한은 없고요. 1년간 300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4세대 실비보험부터는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계속해서 실손보험이 개정이 되었던 원인 중 하나는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4세대 실비부터 입원과 통원을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입원과 통원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연도에 5천만 원을 썼어도 내년 1월이 되면 5천만 원 한도가 다시 리셋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세대 실비의 특이한 점은 입원에 관한 면책기간의 명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작년 7월부터 4세대 실비보험의 비급여 치료에 대한 할증 제도가 시행이 됐지만 급여 부분은 아무리 청구해도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4세대 실비보험부터는 급여 항목으로 입원은 5천만 원, 통원은 2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한도만 정해져 있을 뿐 약관의 면책에 대한 내용은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각 세대별 실비보험의 면책 기간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단체 실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입한 개인 실비보험을 납입 중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이중으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는 거죠. 2023년 이전에는 내가 가입한 실비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개인 실비뿐만 아니라 단체 실비를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체 실손 중지 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을 시킬 때는 원래 부활하게 되는 시기인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가 가능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시켰던 상품으로도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중복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기억해 놓으셨다가 필히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주변 지인분들께도 공유를 얼른 해주시고요. 한마디로 내 개인 실비보험이나 회사의 단체 실비보험이나 중지시키고 싶은 거 중지시키시면 됩니다. 근데 참 이런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셔서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요. 꼭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 공유하셔서 이렇게 좋은 기능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불필요한 지출은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단체 실비, 개인 실비 둘 다 보장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실비는 중복 보상이 아니라 비례 보상입니다. 만약에 병원비가 3천만 원 나왔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단체 실비보험에서 3천만 원, 그리고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3천만 원, 그래서 총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비보험은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단체 실비에서 1,500만 원, 개인 실비에서 1,500만 원, 이렇게 합산 3천만 원 기준으로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비는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두 배로 보상이 되는 게 아니라 비례 보상으로 보장을 받는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두 개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꼭 하나는 중지를 시키세요. 납입 중지 조건은 개인 실비를 최소 1년 이상 유지한 후에 중지를 시켜놓을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직이나 퇴사를 해서 더 이상 단체 실비로 보장받을 수 없을 때 중지시켜놨던 개인 실비를 부활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50대가 되어서 명예퇴직하기 전까지도 회사의 단체 실비로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개인 실비를 가입 안 하신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퇴직하시면서 1개월 이내에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보험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5년간 보험금 200만 원 이하 수령을 하셨고 암뇌, 심장 같은 10대 중대 질병에 대해서 5년간 발병 이력이 없다면 개인 실비로도 전환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꼭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단 5년간의 지급 보험금이 200만 원 이하니까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하셔야겠죠? 다음 실비 꿀팁은 해외 체류 시 실손보험 중지 및 환급 제도입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 신규 계약 체결 대상으로 해서 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기능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하게 되었다. 그럼 보험료만 계속 주구장창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불필요한 실손보험료 납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납입 중지 및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 후 귀국하시는 경우 해당 기간에 실손보험료 사후 환급이 가능하고요. 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 증명원 이런 것들로 보험사에 제출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입 중지 기능은 해외여행보험과 실손보험을 동일 보험사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실손보험 납입 중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받으실 분들은 보험사에 꼭 전화하셔서 환급 받으시고요. 이런 부분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갱신 주기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1세대 실비는 1년, 3년, 5년 갱신 중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13년도 이전에 가입한 2세대 실비의 갱신 주기는 3년이고요. 13년도부터는 1년 단위로 매년 갱신이 됩니다. 13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1세대, 2세대 실비는 재가입 주기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세대 실비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70세, 80세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13년도 1월부터 21년 6월 안에 가입하신 실비보험은 15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내가 좋든 싫든 그때 판매되고 있는 새로운 실비보험으로 재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21년 7월부터 가입한 4세대 실비 가입자는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재가입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3년 4월 이전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우리가 실비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순수 보장에 대한 돈만 납입하는 게 아니라 적립보험료라고 해서 추가적인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납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 적립보험료가 쌓여서 나중에 갱신 시점에는 갱신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갱신이 돼야 할 시기였는데 보험료가 그대로였다라고 한다면 그 적립보험료가 갱신된 금액을 대신 내주고 있었다는 거죠. 쌓아왔던 적립보험료가 전부 소진이 되면 그때부터 보험료가 한 번에 갱신되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셨던 부분이 내 실비보험은 비갱신형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였습니다. 실비보험은 비갱신이 아니라 갱신형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표준화 이전에 정말 잠깐 비갱신형 실비를 판매한 적이 있긴 했는데요. 그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몇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고객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여태 딱 10분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해당이 안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1세대, 2세대 실비를 유지 중이신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전환을 할지 말지 고민을 크게 하시는 이유는 따로 있죠. 바로 보험료 할증 제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살면서 병원을 자주 간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병원을 너무 자주 다니면서 실비보험으로 보험금을 계속 탑니다. 이럴 때 보험사가 두 사람을 모두 똑같이 보험료를 받거나 똑같이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면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나는 보험금을 타본 적도 별로 없는데 보험료가 주구장창 올라가면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작년 2024년 7월부터 실손보험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생각보다 꽤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오늘 이 영상만큼은 꼭 주변 분들께도 공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부터 가입하신 4세대 실비는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누게 되고요.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다면 약 5% 할인 대상이 되고요.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할인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이에 따른 갱신 말고는 할증이 붙지는 않고 그대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인 100만 원 이상이라면 100% 할증 대상이고요. 150만 원 이상은 200%, 300만 원 이상은 300% 할증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대 300% 할증이면 즉 4배까지 할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단 여기서 산정특례 대상자와 장기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판정자는 할인 할증 등급 산정 시 제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정특례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의료 지원 혜택을 말합니다. 암, 뇌, 심장 같은 중대질병에 걸리면 나라에서 90%에서 100%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고 신체 거동이 많아서 불편하고 75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1등급, 2등급이 나오는데요. 많이 아프신 분들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할증에 대한 얘기만 들어서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질적으로 할증 대상자는 1.3%밖에 안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무려 98.7%는 할증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1.3%의 사람들만 전환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보험료 할증이 돼도 1년만 적용을 하고요. 다음에 만약 비급여 보험금 청구액이 0원이면 오히려 다시 보험료를 할인시켜 줍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료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67년생 만 58세 여성 기준으로 1세대 실비보험료를 10만원 납입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4세대 실비로 전환 시 월 보험료는 42,753원입니다. 그래서 전환 전에 가지고 있었던 1세대 실비와 전환을 하게 됐을 경우 4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년마다 90만원의 의료비를 청구한다고 가정했을 때 4세대 실비로 계약 전환 시 향후 5년 동안 약 279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제가 100만원 이상 청구자는 국내에 1.3%밖에 안 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100만원 미만으로 청구를 했을 때 5년간 실비보험으로 부담했어야 할 보험료를 이렇게나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 100%를 보장하는 1세대 실비에 비해 4세대 실비는 급여 80%, 비급여 70%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애초에 월에 납입하는 보험료가 적기 때문에 1세대 실비를 유지하시길 희망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월에 실비보험료로만 10만원 이상이 나가고 있으신 만큼 그만큼 남들보다 청구를 많이 하셔야지만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살면서 병원도 자주 안 가셨거나 정말 가끔 감기로 병원을 다녀오신 경우에는 억지로 보험료를 납입하시기보다는 4세대 실비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을 보면요. 그중에 다수는 보험료만 납부를 하고 소수만 보험금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보험료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손이 과다 보상되는 비급여 때문에 의료 인력의 이동도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급여 치료에 대한 부분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별을 해서 중증이 아닌 비중증에 대한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을 높이고 보장 한도를 축소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물론 보장 한도가 축소가 되니까 보험료가 낮아지긴 하겠죠. 여기서 중증 질환 대상자는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등록자들을 중증으로 기준을 잡는다고 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실손보험이 바뀐다고 하면 자기부담금도 상향이 될 수 있고 3대 비급여 치료도 보장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실비를 오랫동안 유지하셨던 분들은 보험료가 감당이 안 돼서 나중에는 해지를 하거나 결국에는 새로 나오는 차세대 실비로 전환을 해야 될 텐데 비급여 치료에 대한 부분은 또 마음 놓고 받지 못하는 게 실정이 아니라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실비 다음으로 꼭 준비하실 것을 권장드리는 것이 다들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려고 하는 바로 3대 진단비입니다. 대한민국 사망원인 5위 안에 이 세 가지 질병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사실상 감기 걸려서 기침 콜록콜록 한다고 우리 보험금 그거 받아보자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 3대 질병 때문에 정말 보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이건 사실 말할 게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간병인 보장입니다.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정말 다행이지만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싶고 없어야겠지만 만약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간병인을 써야 하는 수준까지 간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참담합니다. 예전에 제 고객분 중 아버님 한 분이 뇌혈관 질환으로 3주 동안 입원을 하셔서 제가 만들어드린 간병인 보험을 사용을 하셨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보험을 만들어드려서 간병인에 대한 자비 부담이 하나도 안 드셨어요. 지금 현재 간병인 하루 사용 비용이 보통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정말 저렴한 간병업체를 잘 구해서 쓴다는 가정 하에 하루 간병비가 13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1일당 13만 원이면 한 달 간병인을 쓰게 되면 얼마입니까? 390만 원이죠. 그럼 1년 쓰면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4,680만 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간병인을 정말 길게 써야 하는 수준까지 간다면 1년 쓰고 끝날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10년 사용하고 돌아가신다고 가정해 본다면 지금 현재 간병비가 10년 동안 10원 한 장 안 오르고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무려 4억 6,8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추후 미래의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은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사설 간병인에 대한 인건비는 급여고 비급여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지출입니다. 보험은 이런 것 때문에 가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의 경우에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뭐 골절 진단비 30만 원 이런 거 받으려고 상해보험 가입하는 것보다 저는 간병인 보험이 무조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해보험 같은 건 옵션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간병보험이 정말 최우선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비 때문에 가장 많은 고민이 있으실 분들이 바로 우리 50대, 60대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 빨간펜 유튜브 영상 자주 시청하시면서 카카오톡 채널에 암내심장에 대한 진단비 보험이나 간병인 보험에 대한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는 게 바로 5, 60대 어머님, 아버님들이세요. 꼭 가장 필요한 보험들은 아무렇게나 막 가입하시지 마시고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셔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잘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보험 빨간펜 채널에서는 복잡한 보험을 쉽게 풀어서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분석하여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은 가족력, 생활습관, 직업, 직무에 따라서 설계안이 모두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요.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맞춤 플랜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다, 상담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 빨간펜 검색하셔서 연락주세요. 복잡한 보험 쉽게 풀어서 꼼꼼하고 면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보험 빨간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쉽고 유익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보험의 답안지를 알려주는 보험 1타 강사 보험 빨간펜 지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